당일날 천공이 청와대를 갔답니다. 길을 그렇게 잘 알아. 근데 원래 청와대 주변 그 궁중 주변 길을 잘하는 건 공주가 아니고 상궁인데 이분은 그렇게 길을 잘 알더래요. 전하. 이분은 그런 분이신가요? 옛날에 저기 왕궁에서 이렇게 그런 분이신가요? 30여 명과 함께 경례를 돌아보며 봉황은 꼬리닭. 뭔 말이에요? 무슨 저게 치킨도 뭔 아니고. 말이에요? 침류각 앞에서는 생각이 작으면 작은 집에 산다. 궤변도 늘어났다. 천공이 이제 활동하는 것 같고요. 천공이 자기 그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얘기예요. 어지간하면 청와대에 개방하잖아요. 한 1년쯤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딱 시점이 그러네요. 거긴 귀신들이 많습니다. 막 쫓아다녀서 귀신 달고 오면 너는 큰일 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윤석열이 청와대 안 간 이유랑 맥락을 짚어보면 대충 맞을 거예요. 네. 근데 설날 오후에 천공이 지지자 한 30명을 끌고 대부분 여자분들을 끌고 청와대를 가서 찍은 사진 우리가 어제 보여드렸죠. 네. 아니 그리고 그 아까 앞에 저 자랑스럽게 얘기한 그 침류각도 팩트가 틀렸더만요. 그 조선시대 기준으로 그게 작은 집도 아니었다 그러고. 근데 저는 헛소리를 너무 당당하게 하니까 또 거기에 홀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12구 참사를 막 기회라고 표현하고 노동자들 악마화하고 저런 사람한테 끌려다닌다고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김건희는 안 된다라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꼬리닭이 뭐냐고 꼬리닭이. 치킨 이름이요. 그거 모르세요? 프라닭이라고? 프라닭 꼬리닭. 참 진짜. 아니 요새는 기득권이라는 단어를 노동자가 기득권이라고 하질 않나. 네. 가장 강력한 대한민국 기득권 대통령께서 기준이 막 달라져서 봉황이 꼬리닭이라고 하니까 그게 갑자기 국어사전을 바꿉니까? 근데 문제는 뭐 길게 할 이야기는 아닌데요. 그때 일요신문이 단독했던 것 중에 있죠. 성렬이를 수원 고검에 가지 말라고 했다. 성렬이요, 성렬이. 네. 이분 알려진 나이가 정확하게 뭐 어떤 사람은 67년생이다, 어떤 사람은 뭐 60년생이다 이렇게 하는데 성렬이를 수원 고검 가지 말라고 했다고 그 녹음 파일이 나와요. 유튜브에 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와. 내가 종인이 자르는 거 방법 쓴 거지. 김종인 위원장이 저 선거 대책위원장으로 왔다가 잘렸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 까먹었지. 네. 맞아요. 그때. 그것도 자기가 자르게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방법은 드라마 제목인데. 진짜 방법 썼나 보다. 방법. 방법. 저 방법이 내가 종인이 자르는 방법 쓴 거지. 그래서 무슨 방법 쓰셨나? 계속해서 이제 천공이 하는 말들이 국정 운영에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영부인이 바빠져야 국익에 엄청난 길이 열린다. 네. 네. 정치는 영부인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런 말한 시점부터 김건희가 소위 말하면 나대기 시작해. 네. 심지어 아랍에미레이트 가서는 센터에 있어. 그런 사진을 방출했다는 거. 아니 거기서 하나 얘기해야 되는 게 디지털 타임즈 권준영 기자가 김남국 의원 저 해서 몇몇 그걸 두고 비판한 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비판했잖아요. 근데 네. 그 단순히 옷을 입고서 그런 게 아니라 옷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는 행보라든지 그 기사 언플하는 거 봤어. 뭐 이런 것 때문인데 그걸 마치 또 그렇게 물타기를 해가지고 군복 입은 걸 네. 보고. 그래서 막 김정숙 여사님도 옷 입었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런 물타기 그게 기자입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천공이 그 간통 사건으로 유죄 판결 받고 판결문에는 사이비 교주라고 명시돼 있다. 이런 사람과 윤석열 부부가 서로 통한다. 여기까지 아직까지는 국민들 의심이고 문제는 천공을 고발 안 해. 이런 식으로 윤석열을 엄청 팔아도 대통령실은 천공을 고발 안 해. 그러니까 건진보다 위인가 봐요. 그 레벨이가 있나요? 레벨이 왜냐하면 있나요? 건진 때는 그래도 기업에 건진 주의보를 내렸다 이런 네. 거 나왔었거든요. 근데 얘기라도. 천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네. 이게 신기해요. 왜냐하면 강신업 변호사가 그 건희사랑 네. 할 때 카페 할 때도 그때도 강신업 그 카페와 상관없다 이렇게 입장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천공에 대해서는 많이 요구했잖아요. 많은 그쵸. 사람들이. 여야. 저번에 그 김종대 의원이 천공이 관전 악점했다.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나타났을 때 말도 안 되게 육군참모총장 공관인데 비가 새고 너무 낡아서라고 하면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네. 그때 천공이 나타났다 이야기와 함께 대통령실에서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 저 군인 육군참모총장 출신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요거 지금 대통령실이 고발을 했거든요. 그거랑 연관이 있다고 보고 이번 천공이 청와대를 간 이유가 사람들이 이제 추정하건대 우리 수준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한탄스럽긴 합니다만 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그 아까 초국 이야기했잖아. 청와대 1년 정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네. 근데 1년 돼가잖아 지금. 아. 그래서 청와대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좋으니까 들어가세요, 제발. 아이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진짜. 그러니까요. 자, 어쨌건 윤석열 지지율은 지금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외교 포인트에서 하락은 굉장히致命적이죠. 왜냐하면 이런 게 있거든요. 아무리 기저효과가 있더라도 외교 같은 걸 해가지고 윤석열 지지율 올라갔던 건 딱 하나예요. 노조탄 합밖에 없어. 네. 네. 그래서 조금 올라갔어. 그래서 조금 더 박차를 가하고 싶어가지고 외교를 나갔어. 그래서 이미 UAE에서 실제로 투자를 하든 안 하든 경제 외교 한다고 미리 밑밥 엄청 깔아놓고 나갔어. 근데 지지율이 더 떨어졌어. 이거 어쩔 거예요. 2주 연속 하락했고요. 그래프로 보시면 다시 윤석열 다리처럼 쫙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특히 부정평가 보니까 그 대구 경북 쪽에서 6.4%로 제일 크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대구 경북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도 되게 주목해서 볼 포인트 네, 같습니다. 그거는 경고라고 봐야죠. 걱정된 나머지 경고하는 건데 대구 경북이 떨어진 건 나경원에 대한 이상한 우리가 누가 봐도 이상한 네. 이 탄압이 주 원인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윤석열 씨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5월 10일 날 취임식 있잖아요. 네. 그때까지 지지율이 웬만큼 회복 안 되고 또 이런 걸 반복을 하면 그때 위험해진다고. 보통 국민들 중에 다수는 1년 정도는 봐줘요. 지지하지 않을지언정 탄핵 집회는 잘 안 나와요. 너무 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고. 네. 1년 딱 지켜보면 소위 말하면 견적 나오는 거예요. 네.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볼까요? 정당 지지율도 보니까 민주당 지금 43.4, 국민의힘 40.2. 언론이 그렇게 지랄을 해도 민주당 지지율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국민의힘 앞섭니다. 뭐 전화 네. 면접의 특성이기도 하지만요. 저 ARS죠, 저건. 네. 자동응답. 죄송해요. 네, 자동응답. 근데 저는 조금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하도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 죽이기 보도가 거의 90%예요. 90%. 네. 이재명 보도는 90%? 95%예요. 이 상황에 지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 응답률이 더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당신이 진보라고 생각하세요, 중도라고 생각하세요, 보수라고 생각하세요 할 때 보수가 늘 한 10% 정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지지율은 사람에 대한 윤석열에 대한 호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진영의 사기가 올라가냐 내려가냐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고.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것도 이재명을 지키는 네. 길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시 지지율 까먹는 윤석열 이야기였습니다.